조계종 직할교구가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안거 첫 번째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업장이 소멸되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호국불교 중심사찰 진관사가 어제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1919년 백초월 스님이 종로경찰서에 태극기를 개양해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린 날로 의미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남 선맥의 정수를 이어온 장성 백양사가 참된 나를 찾는 수행, 참사람 가행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동참불자들은 참사랑, 청규실천 등 1년 동안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다짐하며 참된 나를 찾길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안거 첫 번째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업장이 소멸되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예경 삼보와 거향찬, 칭불명호와 개경계를 다 함께 독송합니다. 포살법회의 법사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표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합니다. 어제 봉행된 불기 2568년 제1차 조계종 직할교구 동안거 포살법회 현장입니다. 포살은 안거기간 수행자들이 대중에게 허물을 묻고 참여하며 재발심하는 겁니다. 종단 스님들은 율장 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는 한 차례 포살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소참 법문을 통해 수행은 자신의 업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와 낙, 즉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량은 같은데 고와 낙 모두를 없애야 중도가 되고 해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분별을 떠난 그 자체가 행복이라며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도 똑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싫고 좋은, 괴롭고 즐거운 요 두 분별심, 요것을 어떻게 여하이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니르바나 열반이 되고 해탈이 되는 것이죠. 진우 스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수행자는 늘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어디에 있든 어느 때든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심을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늘 해야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여몽 환포형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하거나 즐거움 또는 행복을 찾는 것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며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늘 순간순간 스스로 내가 진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가, 너무 여몽 환포형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생각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포살법회에는 비구 스님 65명, 비구니 스님 137명, 총 202명이 동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에 3,8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에서 전국 포교사단이 질서 유지와 안내 등으로 행사를 지원한 공로를 치하하고 불사 동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내년 조직 개편 시행 후 포교원과 직접적으로 할 일이 많아졌다며 지역 포교사단 등과 교류 협조를 통해
불교 발전에 더욱 효과를 내보자고 독려했습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불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강윤구 김용수 포교사단 감사, 강의수 수석부단장, 김명동 부단장 등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포교사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불교 중심 사찰 진관사가 어제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1919년 백초월 스님이 종로 경찰서에 태극기를 개양해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린 날로 의미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관사에 모인 50여 6.25 참전 유공자들. 육군 56사단 군악대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선배님들에게 헌정곡을 선사합니다. 진관사와 국가보훈부가 어제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1919년 11월 25일, 어제는 백초월 스님이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 종로경찰서에 개양하며 독립의지를 세상에 알린 날로 순국선열과 참전 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목숨 바쳐 지켜주신 구국의 혼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여러분들의 공헌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백초월 스님 영상을 시청하며 그날의 의지를 되살렸습니다. 진관사 스님들은 수륙제의식인 바라춤과 화청축원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했으며 진관사 부설 코끼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부채춤과 장고무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항전한 이희원 국가보훈부 차관은 진관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과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귀한 애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평구는 2017년 불광동에 3,600여 호국영웅의 이름을 새긴 6.25 참전 유공자 호국영웅 명비를 건립해 전쟁의 아픔과 공훈을 잊지 않도록 후손에게 전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의 군인이셨고 그 아들, 딸들이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주지 법회 스님의 안내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경내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그 진관사는 호국의 명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명당이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오늘 더욱이 마음을 다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호국 영웅의 애국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적극 펼치는 것이 국가 유공자들이 진관사를 찾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호남 선맥의 정수를 이어온 장성 백양사는 참된 나를 찾는 수행, 참사람 가행정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동참불자들이 백양사에서 1년 동안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다짐하며 참된 나를 찾길 서원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까지 참선 수행에 매진 중인 사부대중들. 수좌 스님의 경책 소리에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고 정진합니다. 호남의 선맥을 이어온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진행하는 참사람 가행정진 현장입니다. 최근 종단 차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선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백양사도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백양사에 오셔서 이렇게 가행정진으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잡는 그런
수행 정진 법회를 열고자 이렇게 참사랑 가행정진 법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렇게 정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동참 불자들은 수좌 스님의 관심론 선강이, 좌선과 행선을 반복하고 다음날 새벽 예불까지 이어지는 일정에 동참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참사람 가행정진 법회는 지난 23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수좌 일수 스님은 1년간의 가행정진을 통해 동참 대중 모두가 스스로 참사람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길 당부했습니다. 자기 인생 문제, 생사 문제, 또 자기 어떤 참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인생을 자유롭게 또 편하게 살아보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정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이렇게 인생의 삶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잠을 이겨내며 늦은 새벽까지 참선 수행에 매진한 불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속 평화와 수행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용맹정진할 때처럼 이 흐름이 이어지진 않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철야정진도 함으로써 그 약간 이렇게 느슨해진 거를 확 조여주고 더 이렇게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선 수행을 통해 참된 나를 찾는 서홍 스님의 참사람 운동의 가르침은 오늘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아함경, 금강경 등 대표 불교경전 10권을 한글로 번역한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 봉정법회가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24일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대종사, 번역자 김성규 통섭불교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불교는 숭유 억불 정책에 심했던 조선시대에도 살아남았으며 훈민정음 창제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김성규 원장이 펴낸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은 아함경, 금강경, 묘법 연화경 등 대표 경전 10권, 2,500페이지의 분량을 우리말로 번역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창건주 대행선사가 대중교화 방편으로 활용한 선법가, 다양한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불교에 귀의하도록 안내한 선법가가 어느덧 4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마음 선원이 전국 지원과 함께 선법가 공연을 펼치며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 줄기 조명에 의지해 우아한 몸짓을 선보이는 무용수, 잔잔한 배경음악 위로 한마음 선원 창건주 대행스님의 육성법문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꽃나무들이나 그냥 나무들이나 모두 즐거워서 무대를 가린 막이 거치자 나란히 줄지어선 수십여 명의 대행스님 제자들은 정성스레 음성공양을 올립니다. 한마음 선원이 지난 24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선법가 40주년 기념음악회 선법을 노래하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든 선법가는 40년 전 대행스님이 마음 공부의 한 방편으로 제시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이치를 참고하는 수행이자 한마음 선원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원의 사부 대중들께 보여드린다는 의미로 그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음악회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이 좀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법가의 역사가 불혹의 나이가 된 만큼 이번 공연은 예년보다 더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60여 명의 한마음 선원 승단뿐만 아니라 선법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한뿌리 합창단, 청년 합창단 등 선원의 수많은 구성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은 귀여운 율동을 더한 노래로, 청년 합창단은 패기 넘치는 안무와 반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선법가라는 게 큰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인데 그게 이제 40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그거를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합창단에 이어 국악인 하윤주와 김수희는 선법가를 비롯해 심금을 울리는 국악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악회가 열린 안양아트센터는 전국에서 찾아온 신도들로 가득 차 공연장 1000여 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행사장 로비를 장식한 선법가 사진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승님들의 말씀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일상에서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저희가 선법가를 아까 부르면서도 일상에서 이제 선법가 연습할 때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 큰 스님의 법문이 다 생각이 나고 스승의 가르침을 육성뿐만 아니라 노랫말로 40년간 이어온 한마음 선원은 변치 않는 신심으로 세상의 불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김장철도 시작됐습니다. 화계사도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김장에 나섰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부처님 자비를 나누는 겨울 사찰 문화로 자리 잡은 김장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었던 지난 22일 화계사에서 특별한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도심에 위치한 화계사에 스님과 300여 신도들이 한데 모여 김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같이 김장을 잘 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도 또 나누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속이고 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신도들한테도 큰 공덕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철 먹거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전통 문화와 불교의 자비정신을 조화롭게 버무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소금기를 씻어낸 배추에 잘 버무린 양념을 빈틈없이 채워넣자 먹음직스러운 김치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총 1,500포기. 부쩍 오른 배춧값과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이 부담스러운 독거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복지관이라든가 불우 이웃을 해서 많이 그 가정위로도 배달이 되고 단체로도 더 배달이 되고 그래서 그 강북구의 전체 그 김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하는 양도 한 배추 한 1,500평 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전통 문화로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된 김장. 공동체 붕괴와 현대화를 거치며 점차 사라지고 있는 김장 문화는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고 지역 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찰에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경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김치 만들기 너무 신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친구랑 왔어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경험이고 너무 좋아요, 지금요. 화계사는 김장김치와 함께 자비의 쌀 2.5톤도 전달해 겨울 추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한 집밥의 정을 나눴습니다. 화계사의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만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자비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장애가 있는 불자들이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부처님 가르침 아래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인기 가수 홍경민 씨가 열창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진 불국토 제21회 수어사랑 음악회 자비나눔 한마당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이 LED 촛불을 흔들며 환호하는 관중들로 가득합니다. 광림사 수어사랑 합창단의 수어 참불가 공연과 마하 연모회에 난타 한바탕이 펼쳐집니다. 본인의 히트곡 흔들린 우정을 열창하는 가수 홍경민 씨 옆에서 열정적으로 노랫말을 전하는 수어 통역사. 지난 23일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수어사랑 음악회 자비나눔 한마당 현장입니다. 30여 년간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장애인 불자 법회를 열고 있는 연화원 대표 혜성 스님은
행사 개최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참된 마무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인생의 창조적 발전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정진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에 점자 불교성전 제5권을, 광림사 청각 시각장애인 불자회와 서울시 농아 농이협회에 쌀 3,000kg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가정 자녀 6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철없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을 약간 미워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크고 보니까 참 못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에서 공연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 일 그만두시게 하고 제가 벌어서 그냥 부양하고 살고 싶어요. 조계종 법계 위원장이자 연하원 이사인 법산대종사는 직접 지은 시 구름에 가린다를 낭송해 음악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건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반야의 등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생명이 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정토세계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정진합시다. 시각장애인 성악가 조주영 씨의 음성 공연과 불자 가수 송우주 씨의 트로트 공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가 되는 축제 한마당. 연하원은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불국토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광주 지역 도심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이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법회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부주지 우석스님, 빛고울 포교원 주지 연성스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연성스님은 앞으로도 신행공간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